자, 이번에는요, 색상을 바꾸는 방법. 그러니까 색상, 그러니까 컬러는 우리나라 말로 하면 색상이죠. 자, 라인 타입이라고 합니다. 이건 선 모양입니다. 선의 모양. 그 다음에 LT 스케일, 선 모양 축척이라고 합니다. 선 모양 축척. 그 다음에 체인지 프로퍼티스. 이거 속성 변경입니다. 체인지 프로퍼티스도 속성 변경입니다. 매치 프로퍼티스는 속성 일치입니다. 얘는 속성 창이에요. 얘는 레이어, 도면층이라고 합니다. 자, 컬러, 색상이란 뜻이고요. 라인 타입, 선 모양입니다. LT 스케일, 선 모양 축척이라고 합니다. 라인 타입이에요. 우리가 도면을 그릴 때 두 가지를 더 설정해야 하는데 그게 뭐냐면 컬러와 라인 타입입니다. 컬러와 라인 타입을 늘 항상 함께 설정해 놓고 사용합니다. 도면을 그리는데 전부 흰색이에요. 그러면 선의 윤곽을 찾기가 되게 어렵습니다. 윤곽선이 뭔지 몰라요. 선들이 굉장히 많은데 다 똑같은 색이면 이게 뭔지 몰라요. 판단이 안 됩니다. 그래서 용도별로 선의 색상을 넣었습니다. 용도별로 선에 색상을 넣어서 윤곽을 구별하도록 해줍니다. 그게 컬러의 의미입니다. 보통 도면은 흑백으로 나가요. 한 가지 색상으로 나가요. 그런데 뭐가 붙냐면 선의 굵기라는 것이 있어서 윤곽을 구별할 수 있게 해줍니다. 그런데 도면으로 그릴 땐 선의 굵기가 없기 때문에 윤곽을 구별하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색상을 이용해서 선의 윤곽을 구별하게 합니다. 이게 컬러의 사용 목적입니다. 선의 외형, 물체의 외형이라고 할까요? 물체의 윤곽 또는 외형을 표시하고 또한 굵기를 표현하는 것. 이게 컬러의 의미입니다. 자, 우리가 컬러를 쓸 때 기본적으로 알고 있어야 될 기초 상식들이 조금 필요합니다. 기초 상식을 먼저 집어넣고 그리고 넘어가 보도록 하죠. CAD는 대체적으로 초, 중, 고등학교 때 우리가 배웠던 내용들을 근간으로 하시면 돼요. CAD는 유클리드 기하학에서 유래가 됐습니다. 유클리드 기하학이라는 게 우리나라 말로 하면 도형의 방정식이에요. 우리 초, 중, 고등학교 때 도형의 방정식을 열심히 배웠습니다. 그래서 정규 과정을 어느 정도 이수한 사람은 대체적으로 이해할 수 있어요. 저처럼 막 뒤에서 놀아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어렵진 않아요. 거기 있는 공식을 써라 이게 아니고 그것에 의미하는 정의들을 기억만 하시면 됩니다. 자, 먼저 우리 초등학교 미술 시간에 했던 내용을 잠깐 되살려 볼까요? 초등학교 미술 시간에 빛의 삼원색과 색의 삼원색에 대해서 공부한 적이 있습니다. 기억나시나요? 자, 빛의 삼원색이 뭐뭐뭐 있었죠? 빛을 구성하는 세 가지 색. 뭐가 있었을까요? 네, 빨간색이 있었습니다. 그죠? 또 무슨 색이 있었을까요? 네, 초록이 있었습니다. 또 뭐가 있었을까요? 네, 파란색이 있습니다. 빨간색, 초록색, 파란색.
이게 빛의 삼원색입니다. 이해되시나요? 네. 이거 첫머리 글자를 따봅시다. 빛의 삼원색 첫머리 글자 RGB. 외우기 쉽죠? 빛의 삼원색은 RGB입니다. 빛은 더하면 더할수록 밝아지고 빼면 뺄수록 어두워집니다 라고 우리가 초등학교 때 배웠습니다. 자, 또 하나 색의 삼원색이 있었죠? 색의 삼원색은 뭐가 있었을까요? 네, 노란색이요. 또 뭐가 있었을까요? 네, 사이안이요. 우리가 파랑색이라고 배웠던 게 바로 이 사이안색입니다. 사이안색, 하늘색입니다.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었을까요? 빨간색이라는 거 있었죠. 그게 마젠타입니다. 선홍색이에요. 선홍. 자, 역시 첫머리 글자만 따보자고요. C, M, Y. 자, 근데 색은 더하면 더할수록 어떻게 되죠? 어두워지죠. 빼면 뺄수록 밝아집니다. 색은 더하면 더할수록 어두워지고 빼면 뺄수록 밝아져요. 이 색의 삼원색으로는 100% 블랙이 안 나옵니다. 100% 블랙이 안 나와요. 그래서 검정색이 하나 더 필요합니다. 검정색에 블랙을 쓰고 싶은데 첫머리 글자가 B잖아요. 여기 빛의 삼원색에서 블루가 B를 가져가 버렸네요. 그래서 블랙 K를 쓰는 겁니다. CMY K 컬러라고 합니다. 이해되셨나요? 여러분들 잉크젯 프린터 뜯어보신 적 있나요? 잉크 갈아보신 적 있나요? 색이 잉크가 몇 개 들어있나요? 2개 들어있는 게 있고 4개 들어있는 게 있고 그렇습니다. 하나는 무조건 검정색이에요. 나머지 3개는 뭘까요? 그게 바로 사이안, 마젠타, 옐로우입니다. 옐로우, 사이안, 마젠타. 이렇게 3가지 색이 들어있습니다. 이게 색의 삼원색의 이유 원리입니다. 보이시나요? 색상이 노란색, 그러니까 파란색 보이시죠? 그죠? 근데 파란색이 아니고 사이안색이에요. 그 빨간색 하나 보이시죠? 근데 빨간색이 아니고 마젠타입니다. 잉크가 이렇게 들어가요. 자, 그러면 이렇게 한번 해볼까요? 제가 빨간색 빛하고 초록색 빛을, 그러니까 빨간색 랜턴하고 초록색 랜턴을 이렇게 섞을 겁니다. 무슨 색이 나올까요? 초등학교 때 배웠어요. 무슨 색이 나오나요? 빨간색과 초록색을 더하면 노란색이 나옵니다. 초록색과 파란색을 더하면 사이안이 나와요. 파란색과 빨간색을 더하면 마젠타가 나옵니다. 그래서 제가 이걸 엇갈려서 써놓은 겁니다. 엇갈려 써놓은 이유가 그거예요. 2개 섞으면 이 색깔이 이렇게 나옵니다. 이렇게 색상을 정의한 사람이 프랑스의 미술학자인 휴라는 사람이 적었습니다. 이걸 만든 거예요. 이걸 휴값이라고 합니다. 우리나라 말로 하면 색상환,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캐드에서는요, 이거를 원칙으로 삼습니다. 이걸 원칙으로 삼아요. 자, 봅니다. 자, 명령어로 칼라를 씁니다. 칼라. 보세요. 레드, 옐로우, 그린, 사이안, 블루, 마젠타. 레드, 옐로우, 그린, 사이안, 블루, 마젠타, 화이트. 이해되시나요? 이렇게 휴값으로 만들어진 겁니다. 휴값에 의거하여 색상이 착착착착 정리가 된 거예요. 이때
보시면 인덱스 컬러라는 게 있고 트루 컬러라는 게 있고 컬러북이라는 게 있습니다. 인덱스, 트루 컬러, 컬러북스. 캐드는 트루 컬러와 컬러북을 안 씁니다. 오로지 인덱스 컬러만 써요. 오로지 인덱스 컬러만 사용합니다. 트루 컬러 잘 안 써요. 컬러북스 잘 안 씁니다. 이 트루 컬러는요, 포토샵이나 일러스트레이터나 혹은 3D 맥스 같은 데서 씁니다. 그래픽 작업할 때 트루 컬러 써요. 컬러북이요? 이거 페인트 가게에서 쓰는 겁니다. 우리하고는 좀 직접적으로 멀어요. 우리는 여기 있는 인덱스 컬러를 씁니다. 자, 다시 또 상식으로 넘어가죠. 자, 컴퓨터는 아니 사람은 수의 체계가 있죠. 숫자의 체계가 있죠. 맞습니까? 우린 그걸 뭐라고 부르나요? 수의 체계를 십진수라고 하죠. 맞나요? 0, 1, 2, 3, 4, 5, 6, 7, 8, 9 10개의 숫자로 이루어진 십진수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십진수만 쓸까요? 다른 수의 체계는 안 쓸까요? 한번 잘 생각해 보시죠. 우리는요 12진수를 씁니다. 달력이요. 12월까지 있잖아요. 12월 다음에 1월이죠. 이건 저기잖아요. 12진수죠. 시계는 어떤가요? 24진수죠. 하루는 24시간. 근데 시분초가 나오잖아요. 분초는 어때요? 60마다 바뀌는 거죠. 60진법을 쓰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은 이렇게 다양한 수의 체계를 씁니다. 그러면 컴퓨터는요? 컴퓨터가 사용하는 수의 체계는 이진수라고 하죠. 맞습니까? 컴퓨터가 사용하는 수의 체계는 이진수입니다. 이진수예요. 기술이 많이 발전해졌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칼라도 나오고, 예전에 흑백이었어요. 근데 이제 칼라도 나오고, 칼라가 점점 많아집니다. 자, 하나의 색상을, 한 개의 색상을 컴퓨터가 최대한 쪼갭니다. 쪼갰을 때 최대 표현할 수 있는 개수의 수가 2의 8승계까지 표현할 수 있습니다. 최대 2의 8승계까지 표현할 수 있습니다. 한 개의 색상을 최대 이걸 뭐라고 부르냐면 8비트 컬러라고요. 이게 8승이잖아요. 이게 8비트 컬러가 됩니다. 그런데 모든 색상의 체계를 8비트로 표현한 게 있어요. 모든 숫자의 체계를 8비트로 표현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인덱스 컬러예요. 8비트 컬러, 인덱스 컬러 똑같은 말이에요. 그러면 도대체 2의 8승계는 10진수 몇 개일까요? 10진수 256입니다. 256개까지예요. 최대한대로 표현할 수 있는 숫자의 개수가 256개입니다. 그러니까 256은 사람이 손으로 헤아릴 수 있단 말이죠. 그래서 1번은 무슨 색, 2번은 무슨 색, 3번은 무슨 색 이렇게 정해놨어요. 그걸 인덱스라고 합니다. 인덱스가 우리나라 말로 아주 쉬운 말로 하면 목차란 뜻이에요. 목차란 뜻입니다. 좀 어려운 말로 색인이라고 부릅니다. 1번 뭐, 2번 뭐 이렇게 지정하는 걸 색인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얘를 뭐라고 부르냐면 색인 색상이라고 합니다. 목차 색상이라고는 안 하고 색인 색상이라고 불러요. 이게 8비트 컬러입니다. 즉 캐드를 우리가 설계를 할 때 쓰는 색상의 수의 체계는 바로 이렇게 색인 색상을 씁니다.
자, 이거보다 조금 더 늘어났어요. 2의 16승계. 최대한대로 표현할 수 있는 숫자의 개수가 2의 16중 진수, 즉 16비트 칼라입니다. 얘는 대략 64,000개 정도. 뭐 64,000 얼마 이렇게 나가요. 몇백 개 나와요. 64,000개 정도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조금 더 나가면 2의 24승계까지 표현할 수 있습니다. 얘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레드가 2의 8승, 그린이 2의 8승, 블루가 2의 8승. 그래서 2의 24승이 나오는 겁니다. 빛의 삼원색은 이것만 가지고도 다 표현이 가능하단 말이죠. 완벽한 블랙이 나온단 말이죠. 그래서 2의 24승, 24비트 칼라라고 하는 거고요. 더 이상 표현할 수 있는 색상이 없다 그래서 트루 칼라라고 하는 겁니다. 대략 1600만 개를 표현할 수 있습니다. 더 이상 표현 못하는 거죠. 그래서 트루 칼라라고 하는 겁니다. 자, 여기에 2에 32승이 나옵니다. 32비트 칼라가 나와요. 이거는 뭐냐면 일반적인 칼라 24비트 플러스 투명도 8비트가 들어간 겁니다. 투명도 8비트가 붙어서 32비트 칼라가 나옵니다. 자, 여러분들 파일 중에 이미지 파일 중에 GIF 파일 기억하시나요? 혹시 아시나요? 네, 걔가 8비트 칼라입니다. GIF 칼라는 최대한으로 기억할 수 있는 색상이 256개밖에 안 돼요. 당연히 GIF로 파일 포맷을 변경하면 이미지의 퀄리티가 뚝 떨어져 버립니다. 16비트 칼라가요, 여러분들 많이 쓰는 JPG 칼라예요. JPG 색상들이, JPG 포맷 있죠? 네, 얘가 16비트 칼라입니다. 옛날 PC 통신 시절엔 데이터 전송 속도가 굉장히 느렸습니다. 근데 심지어 파일 사이즈도 컸어요. 그래서 이제 소비자들이 계속 요청을 했어요. 아, 제발 좀 속도, 그러니까 아니 파일 사이즈 좀 작은 것 좀 만들어 봐. 불편해. 데이터 요금 너무 많이 나와. 옛날에 어느 정도였냐면 그 1메가 파일 있죠. 1메가 파일이 20분 걸렸습니다. 다운받는데 20분 걸렸어요. 1메가 파일이. 지금은 상상도 못하는 속도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파일 사이즈가 1메가밖에 안 되는데 20분이에요. 그래서 만들어진 게 바로 JPG 칼라입니다. 자, 24비트 칼라에 해당하는 파일 포맷이 있습니다. 얘가 뭐냐면 TIFF라는 파일입니다. TIF 파일. 여러분들 휴대폰에서 그 카메라 조절할 때 많이 나올 거예요. TIFF 파일로 쓸 것인지 JPG 파일로 쓸 것인지. 자, 그 다음에 또 하나 여기에 해당하는 32비트에 해당하는 파일들이 있습니다. 그게 PNG 파일이에요. PNG 파일하고 TJ라는 파일이 여기 32비트에 속하는 파일입니다. 투명도 8비트가 붙어서 32비트가 된 겁니다. 그러니까 24비트 파일이 뭐냐 그러면 TIFF 파일하고 PNG하고 타가하고 이렇게 세 종류가 있다는 얘기죠. 32비트는 PNG하고 타가하고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이해되시나요? 자, 우리가 이제 여기까지 했고요. 자, 그 다음에 보시면은 그래서
우리가 그러니까 이런 거 쓰는데 CAD는 그래서 인덱스 컬러를 씁니다. 이런 의미고요. 그러면 1번 색상이 누구냐면 레드입니다. 2번 색상이 옐로우, 3번 그린, 4번 사이안, 5번 블루, 6번 마젠타, 7번이 화이트와 블랙이 됩니다. 7번이 화이트와 블랙 이렇게 되는 거죠. 배경색이 검정색일 때는 화이트로, 배경색이 흰색일 때는 블랙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자, 보실까요? 컬러 기본값은 바이 레이어입니다. 여기 바이 레이어예요. 여기가 기본값입니다. 바이 레이어. 나중에는 바이 레이어를 쓰셔야 돼요. 우리가 레이어를 공부하고부터는 컬러를 직접적으로 터치하지 않습니다. 레이어에서 터치하게 돼요. 근데 우리 아직 레이어를 안 배웠으니까 그냥 여기서 건드려 보도록 하죠. 여기다가 색상 번호를 매기면 됩니다. 1번 서클 어떤가요? 빨간색으로 그려졌나요? 컬러 여기다 2번 자, 노란색으로 그려졌나요? 컬러 그린 초록색으로 그려졌나요? 1번부터 7번까지는 스탠다드 컬러, 즉 표준 색상이라고 하고 숫자로 쓰셔도 되지만 아까 제가 썼던 이름으로도 가능합니다. 색상 집어넣는 건 어렵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 색상을 변경하고 싶습니다. 색상을 변경하는 명령어들이 이렇게 쭉 나와요. change properties 얘네들 안 써요. 이거 안 써요. 누구 쓰냐면 change properties하고 컨트롤 1키를 씁니다. 먼저 컨트롤 1입니다. 컨트롤 키를 누른 상태에서 숫자 1을 눌렀다 뜹니다. 그러면 이와 같이 속성창이 뜹니다. 눌러보면 이렇게 명령어 없이 사물을 누르면 그 사물에 대한 정보가 전부 나타나요. ESC 키 누르면 다시 사라집니다. 눌러볼까요? 그러면 정보가 나타나는 거 보이시나요? 네, 빨간색 썼답니다. 뭐 여러 가지 중심점의 좌표, 반지름 값이 여기 있네요. 400. 반지름 조절할 수 있어요. 얼마든지 내가 이것들을 조절할 수 있습니다. 근데 맨 위에 색상이 여기 나오네요. 사이안색으로. 얘는 마젠타로. 얘는 화이트로. 색상 변경된 거 맞습니까? 그럼 이런 방법만 있을까요?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매치 프로퍼틱스라는 방법이 또 있습니다. 매치 프로퍼틱스는 내가 지정한 색상과 똑같게 일치해 주는 게 매치 프로퍼틱스입니다. 이렇게요. 자, 제가 매치 프로퍼틱스 명령을 씁니다. 그러면 CAD가 제일 먼저 물어봐요. Select Source Object. 원본 객체를 선택해 주세요. 선택했습니다. 클릭하면 바로 CAD가 물어봅니다. Select Destination Object. 목적지가 어딘가요? 내가 선택한 이 객체의 속성의 목적지가 어딘가요? 선택해주면 이와 같이 일치가 돼버립니다. 속성이 일치가 되는 겁니다. 이게 매치 프로퍼틱스예요. 제일 많이 사용하는 명령어 중에 하나가 매치 프로퍼틱스입니다. 자, 이번엔 마지막 방법입니다. 어딜 보시냐면 리본 메뉴의 이 부분, 여기 맨 위에가 색상입니다. 쓰는 방법은 이래요. 클릭합니다. 아니, 선택을 합니다. 그리고 원을 그려봅니다. 노란색으로 나오는 거 맞습니까? 선택합니다. 작업합니다. 자, 선택합니다. 객체를 선택해요. 그 다음에 색상을 바꿉니다. 그럼 색상 바뀐 거 맞나요? 다시 보세요. 선택합니다. 색상을 바꿉니다. 어떤가요?
속성창보다는 조금 더 편하죠. 자, 그럼 우리가 사용하는 선의 방법은 이러합니다. 기계 쪽이랑 건축 쪽이랑 사용하는 방법이 다른데 물체의 중심선이라고 합니다. 중심선 이거 빨간색 씁니다. 그 다음에 은선 이거 노란색 씁니다. 그 다음에 외형선 이거 그린 씁니다. 그 다음에 나머지 빨간색 씁니다. 기계 쪽에선 이렇게 주로 많이 써요. 그에 비해서 건축 쪽은 조금 더 색을 다양하게 씁니다. 중심선은 똑같아요. 똑같이 빨간색 씁니다. 근데 건축 쪽에서는 단면선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마감선, 그 다음 문자, 그 다음 해칭선, 그 다음에 단열재, 인면선 이렇게 사용합니다. 좀 사용하는 방법이 기계나 건축이나 조금 달라요. 중심선, 외연선, 은선 이거는 다음 시간에 제가 설명을 드릴 거고요. 일단 중심선과 외형선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중심선이라 하면 물체의 중심을 통과하는 선이라고 제가 지난 시간에 설명드렸습니다. 바로 이 선. 어떤 색 썼나요? 빨간색 썼죠. 물체의 외형을 원래 노란색을 써야 되는데 여기에 노란색이 안 보이죠. 하얀색 바탕이니까. 그래서 검정색을 쓴 거고요. 자, 이해되셨나요? 색상별로, 그러니까 선의 용도별로 색상을 이렇게 다양하게 사용합니다. 여러분들도 여러분들이 일하는 분야에 맞춰서 색상을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